아시아 챌린지컵 대상 경주가 펼쳐지게 되는 1호 경마일입니다. 여기 뭐 KRA컵 클래식 대상 경주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빅 이벤트가 짜여진 경마일이기 때문에 많은 경마팬 여러분들께서 서울 경마공원으로 향하실 것 같습니다. 저와 선동열 위원은 역시나 서울 내시장에서 말을 직접 관찰을 하고 여러분들께 좀 더 생동감 있는 예상을 해드릴 거고요. 예시장에서 좀 뵈면 저희도 흔쾌히 우리 팬 여러분들께 뭐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동열 위원은 실전 배팅과 메인 승부를 어떻게 준비하셨죠? 6경주 예. 죠? 네, 6경주가 실전 배팅인가요? 6경주죠. 그리고 6경주, 10경주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경주를 또 메인으로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꼭 마지막 경주까지 우리 선동열 위원 믿고 꼭 배팅 자금 관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오늘은 좀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 경주들이 몇 개 보입니다. 저희는 인사말을 여기서 마치고 바로 1호 경마 분석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1호 경마 1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6등골 레이스입니다. 11번 핑미거를 이번에도 좀 믿어야 하는 것인지 이게 첫 번째 배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난번 경주 물론 포화주로 했지만 기록이 나름대로 괜찮았던 1번 행복한 동행, 그리고 지난번에 첫 입상을 기록했던 4번 급시우, 이런 마필드도 강력하게 도전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번 핑미걸은 이제 최근에 박태종 기수가 굉장히 잘 타주고 있어요. 예. 2000승 정말 우리나라 경마의 전설, 그 표현이 딱 맞죠. 그러니까 이 핑미걸을 보니까 직전에 이 박태종 기수가 정말 계획 자체를 굉장히 잘 짰다. 고개가 높은 추임마기 때문에 지난 7월달 경주 인기 1위권에서 역시 따라가면서 볼장 다 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개가 높은 추임마기 때문에 경주 신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사실을 알고 직전에 초반부터 정말 다부지게 몰아서 선행을 갔단 말인데 굉장히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상대가 약해서 그렇지 핑미걸은 결코 좀 센 말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 행복한 동행을 충마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한 동행의 조교대 모습이나 뛰는 모습 보면 고개 뻣뻣이 세우고 정말 그 부드러움도 사실상 좀 투박한 말입니다. 뛰면서도. 근데 이제 직전 경주 뛰는 거 보니까 이 전동용 기수가 그러니까 가서 되는지도 모르고 탔습니다. 후미권 전 구간 외곽을 펼치면서도 라스트에서 올라오는 건 탄력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경주 상황이었는데 역시 이번 경주 원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타 맞기 때문에 뭐 이제는 가서 된다라는 사실까지 알았던 경주 이번 경주 편성도 굉장히 약체를 만났기 때문에 뭐 1번 행복한 동행을 배팅에 충만해 놓고 좀 풀어가는 1호 경마 첫 경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4번 급시우도 아니고 핑미걸도 아니고 선동열의 축은 일반 행복한 동행이다. 아주 공격적인 추천을 해주셨고요. 저는 여기서 포기하기 싫은 복병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7번 이 델라고 드림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가 신마 경주였습니다만 편성 강도가 의외로 좀 강했던 편성이었어요. 초반에 스타트부터 좀 엉키면서 맨 후미권에서 1000m 맨 후미권 외곽 전개 그냥 쥐약이었죠. 근데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 델라고 드림의 발걸음 또 성장세까지 이번에 결합이 된다라면 직전보단 분명히 포지션이 좋아질 거예요. 경주를 풀어나가는 포지션 자체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라면 앞선에서 속된 말로 그냥 묻어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 7번 델라고 드림을 요주의 복병권 마필로 추천드리겠고요. 우리 선동열 위원은 4번 11번이 아닌 1번 행복한 동행을 놓고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서울경마 이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6등골 레이스입니다. 말의 능력은 제가 봤을 때 센 말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포인트를 뭘로 맞춰야 되느냐, 이 1400이라는 경주거리를 누가 잘 소화를 해낼 수가 있을까?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선동열 위원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약체 하위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 1400 경주 거리에서 어떤 마필이 유리할지를 선점해 내는 게 배팅의 좀 핵심인 것 같은데
2번 오피고 드라고란 마필 역시 직전에 이제 보면 바닥권에서 추입을 시도를 했던 말인데 1분 03초 4를 뛰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추입이 됐다라고 해서 얘가 1400이 유리하겠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오피 드라고란 마필이 직전 데뷔전 한 번 뛰어봤던 말이기 때문에 1400에서는 또 추입이 될지 안 될지는 요거 뛰어봐야 아는 상황이고 5번 스피드 돌풍이란 마필이 단독 선행은 유력시 되는 상황입니다만 직전 경주도 라스트로 가면서 이 타이밍 자체가 걸음 자체가 무뎌지는 걸로 봐선 1400에서는 얘도 스스로 무너질 수 있겠다. 10번 대동천왕도 매번 뛰어야 뭐 그 타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2번 오피고 드라고는 바닥 추입 5번 스피드 돌풍과 10번 대동천왕은 앞에서 뛰는 말. 그러면 그 사이에서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3번 황금빛 챔피언이죠. 물론 직전 경주 모자란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공백 이후 장기 공백 이후의 첫 경주였다라는 측면이고 자 이번엔 정상적인 출전 주기를 맞았다라는 측면이죠. 자 직전에 장기 공백 12번 게이트에서 경주 전개 자체도 수월하게 풀리지 않았다라면 자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전 주기 그리고 조교까지 제대로 시켰고 안쪽 게이트 정말 모든 3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3번 황금빛 챔피언은 정말 배팅의 찬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에서 이적을 하고 지난번에 나름대로 무난한 적응력을 보였던 이 공백적은 끝마친 이 3번 황금빛 챔피언 요마필 전개 유리함도 갖추고 있다라고 우리 손희영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 스피드 돌풍이 지난번에 4등을 오긴 왔지만 어찌되었다 간에 세미풍도 지난주에 보기 좋게 부러졌고 승승 캐걸도 부러졌고 러블리 케인도 실망 줬고 그렇다면 이 스피드 돌풍 얘도 아무리 단독 선행이라 하더라도 이 과연 1400 조금은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동열로 인해 황금빛 챔피언 꼭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1번 이 낭만시티 실전을 한 번밖에 뛰질 않았습니다.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힘이 워낙에 좋은 말입니다. 힘은 제가 보장할게요. 제가 이제 보장을 못하고 검증이 안 된 건 스피드적인 측면인데 쉬다 나왔는데 주행 재검 때 막판의 여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앞선 자체가 좀 불안하고 1400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마필들 간의 접전이라면 이 낭만시티가 막판에 회심의 일격을 한번 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재철이가 참고 타는 거 잘 타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2번 오피드라고 5번 스피드 돌풍 10번 대동천왕 요 3두 중에서 그래도 딱 한 마리를 꽂아 드린다면 뭐예요? 일단 뭐 10번은 제외를 하고 싶어요. 예. 56이고 뭐 하면식 기수 기생이라도 말 사이즈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오피 드라고도 직전에 사실 뭐 올라오는 걸음이 저는 제자리 걸음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1400 추입이 안 된다라면 그래도 선행을 나서는 5번 스피드 돌풍이 전개적으로는 좀 유리하지 않나. 저는 뭐 3번, 5번 저도 말씀해주신 1번 뭐 이런 막권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변권으로는 1번을 꼭 눈여겨봐 주시고요. 우리 선유현의 추천말인 이 3번 황금빛 챔피언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선행 전개상의 이점이 있는 이 스피드 돌풍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3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골 레이스. 속된 말로 이제 준비된 시한 폭탄이었어요. 언제든 터질 말이었는데 그게 이제 직전 경주였습니다. 3번 베스트뱅크가 좋은 상승세를 이번에도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인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 9번 인디러너도 주행 재검과 연습을 보니까 걸음이 푸쩍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좋아졌고 신마인 6번 블랙카이저도 입상 가능성은 열려있고 7번 퍼펙트 리제즈 물론 최근 두 차례 1번 게이트 최적으로 쥐어짜고 요게 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편성은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베스트뱅크의 어떤 그 상승세를 우선적으로는 좀 믿어보고 싶다. 왜냐면 블랙카이저나 요거 인디러너도 정말 불량주로에서 뛰었던 능검시 기록이기 때문에 그 1분 01초 9를 액면 그대로 좀 믿고 싶지는 않다라는 측면입니다. 일단 3번 베스트뱅크가 직전에 재검 이후의 경주에서 확실히 다른 경주력을 보여줬고 뭐 이번에도 안쪽 게이트고
뭐 선행 내지 선입으로 차분하게 경주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측면이고요. 저는 관심 많은 6번 블랙하이저입니다. 직전 인디러너에게 주행검사 때는 구마신에 상당히 많은 이 거리를 지긴 했습니다만 인디러너는 라스트까지 채찍을 대면서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한 걸음이었고 블랙하이저는 라스트까지 잡고 시종 좀 여유를 보였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액면의 사이즈로는 9번이 더 인기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6번 블랙하이저가 요거 시네마필인데 1억이 넘는 분명히 이유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체형적으로도 490kg대 상당히 잘생긴 마필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주폭감도 상당히 좋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6번 블랙하이저 시네마필 중에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네, 뭐 고가의 마필들을 정말 멈춤 없이 지금 뭐 좋은 말이다 하면은 구매하고 있는 우리 박남성 마주의 마필, 대표적으로 뭐 2주 전에 대상경주에서 아쉬움이 남겼던 뭐 브리그 이런 고가의 마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주인데요. 이 블랙하이저 이 외산마를 1억이 넘는 금액을 주고 그렇죠. 구입을 했다. 분명히 뭔가 노릴 수가 있겠죠. 블랙하이저 이 마주 특성상 데뷔 전부터 무조건 강공은 필연이다. 꼭 참고하시고요. 우리 선의원은 선마 베스트뱅크의 상승세는 이번까지는 인정이다 해주셨고, 이 5번 그레이트 조이가 이 정말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면 스피드로 똘똘 뭉쳐져 있는 혈통이에요. 단거리 1000, 1200 딱 여기에 적합한 말인데 요런 게 이제 발주가 안 되면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행 검사 때도 그랬고, 근데 저는 솔직히 주행 검사 늦바란 거 신경을 안 씁니다. 머리띠 하려고 처음 그렇게 하면 누가 발주대 잘 나오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발주 연습 때도 또 덜컹덜컹 늦발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레이트 조이를 바로 누리기엔 좀 찜찜한 것 같고, 또 기억은 하십시오. 이거 발주만 되면 엄청 뛸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선영과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9번 인디러너는 이거 좀 힘이 늦게 차는 말이기 때문에 12주라는 공백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3번 베스트뱅크 충마로 어느 정도 현장 사태가 이상 없다라면 인정하시고, 오세훈위원의 관심 신마 6번 블랙하이저, 또 오세훈의 관심 마필인 9번 인디러너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1800m고요. 국내산 3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번 이 태산천지를 놓고 팔려주는 경마. 악벽이 정말 심한 말인데 지난번에 서수훈 기수가 그렇게 타면 딱 그거 방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그렇죠. 뭐 문세영 기수가 뭐건 그냥 선행 나갔던 럭키민족을 완전히 그냥 괴롭히면서 어찌됐든 살아남았는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싫어하는 편성입니다. 7로 싹 팔리는 경마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7번 태산천지가 주행 거북기가 있는 좀 그런 예. 악벽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북기 자체를 좀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매몰차게 타야 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서승훈 기수가 이 말을 완벽하게 좀 알고 탔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고, 뭐 사실 이편성에서는 외곽 감고 나오기도 굉장히 수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뭐 7번 태산천지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고, 요게 지금 6번 금각이 4번 일비 그리고 2번 일기가성 뭐 요런 마필들이 팔려줄 것 같은데, 저는 뭐 7번 2번 한 방으로 봅니다. 다른 막건이 들어오면 저는 뭐 틀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기가성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김옥성 기수가 의외로 참고 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나이스 초이스입니다. 정말 나이스 초이스라는 게 매번 선에 가서 그만큼밖에 못 뛰었던 말, 물론 걸음에 5살짜리이기 때문에 걸음에 한계는 나왔습니다만 그 주행 자체에 교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어차피 선행 가서 안 되는 거 이제는 따라간다라는 얘기죠. 따라가면서도 직전에 라스트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괜찮았단 말이기 때문에 저는 뭐 7번 2번 한방 맞고는 우선 보고 있습니다. 네, 일기가성은 참고로 이번에도 따라갑니다. 이게 지난 7월 달부터 이제 주행 습관 교정이 들어갔고, 선의원 말씀대로 직전에도 베스트 초이스였다. 아예 그냥 습관 교정하는 김에 완전히 눌러잡고 취입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성과가 조금은 있더라고요. 저는 포기한 경주예요. 자, 우리 선동열 위원은 7번 태산천지와 2번 일기가성 따라가서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아시아 챌린지컵 대상 경주입니다. 경마인으로서 이번 경주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SBS 그 스포츠 채널에서 전국에 생중계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좀 부합하는 그런 경주가
나와 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1200으로 펼쳐져요. 한간에서 좀 말들도 많더라고요. 이 국내 말들의 좀 부족한 경쟁력을 아무래도 이 국내산 말들의 그 우선 순발력을 좀 무기 삼아서 그 능력 차이를 좀 줄이려는 게 아니냐. 경마에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능력이 드러나죠. 드러난다. 그 단거리로 하는 게 꼼수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또 국내산 말들이 그만큼 잘 띄워주면 거기다 희석이 됩니다. 자, 이건 뭐 인기도 자체를 논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작년도 이번 대회 이 아시아 챌린지컵의 디펜딩 챔피언의 자격으로 한 번 더 출전권을 획득한 싱가포르의 이번 엘파드리노 영화표를 놓고 그래도 배당파는 흘러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찌되었던 간에 엘파드리노도 이젠 7살입니다. 한 살이 더 먹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보여준 엘파드리노가 이게 정점이라면 우리 말들에게도 한번 찬스가 오지 않을까라고 싶거든요. 우리 소년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싱가포르 새도 일본마가 두 마리, 5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엘파드리모의 정확한 그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마디 더 붙이자면, 그러니까 얘는 전형적인 엘파드리노는 지금 추입형 말입니다. 제가 다른 이 타이세이 레전드나 뭐 해피머니, 코교 더글라스, 베일볼 요런 마필들은 지금 단거리에 적합한 마필들, 최근에 단거리만 뛰었던 말들이 여기에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엘파드리노는 추입형의 마필인데 경주거리 1200 단거리 경주가 과연 유리할까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고, 원래 또 이번 경주에 그 두바이 말이 나오기로 계획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있었죠. 걔네가 나와봐야 또 최고 못 뛰는 말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거 지금 상금 벌라고 거기에서 올리도 사실 만무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의미는 없고, 그래서 지금 뭐 7살짜리 8살짜리 요런 말이 왔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말은 거의 이제 최강의 말들이 왔고, 걔는 7살 8살짜리 말이 왔기 때문에 그 나라와 뭐 우리나라의 이번 경주로 하여금 능력 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6번 해피머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선행 선입의 스피드 선행마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 7번 이 코교 더글라스는 일본 출전 말들 중 가장 좀 그래도 뛰어난 전력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예전에 이제 2013년 한일 교류 출전 때 와치빌리지가 이겼단 말입니다. 이 7번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7번은 쳐다볼 생각 없고, 1번 이 타이세이 레전드도 과거에 단거리에 잘 뛰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도 저는 뭐 쳐다볼 생각이 없고, 외국 말들 중에는 그래도 2번 엘파드리노, 6번 해피머니 아직 5살짜리이기 때문에 6번은 저는 이제 두 마리를 좋게 보고, 충만은 5번 최강실러로 갑니다. 이 최강실러가 최근 1200 경주 11초 때 뛰었던 경주력이라면 결코 지금 7살짜리 8살짜리 이 외국 말들에게 저는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홈 이점이라는 거죠. 이번 경주가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홈의 이점까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5번 최강실러가 최근에 11초 때만 여기서 다시 한번 띄워준다라면 저는 가능성 자체는 뭐 충분히 있다. 배팅의 충만은 5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산 마필인 5번 최강실러를 우리 선동열 위원께서 추천해 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제가 가장 힘줘서 한번 저 역시 좀 배팅을 할 수 있는 경주는 이 아시아 챌린지컵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1번 마필인 1번 이 타이세이 레전드라는 마필은 상당히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대 이점과 일단 뭐 나이는 많이 먹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순발력은 살아 있었고, 무엇보다 작년이 아니라 그 재작년이죠. 우리 그 아시아 챌린지컵 하기 이전에 일본과 우리말들이 그 싸웠던 그 교류 경주에서 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이 마토바 후미오. 우리나라의 박태종이라면 일본에는 마토바 후미오죠. 6천승을 그렇죠. 기록한 기수예요. 6천승. 정말 대단한 기수가 또 타이세이 레전드 또 일본 게이트를 뽑아들었다는 점, 요거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시오는 일반 타이세이 레전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 여러분들께 일요일에 승부를 제가 권할 것인지 아니면 좀 관전의 묘미를 둘 것인지 일요일에 제가 결정을 하겠고요. 우리 선동열 위원은
5번 최강실러 국내산 마필 이 최강실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1호 경마의 실전 배팅 6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1300m 국산마 5군 경주입니다. 저는 딱 이번 경주 편성을 보면서 힘과 뚝심이 좋은 말, 얘는 되겠구나 라고 느꼈던 말은 외곽의 11번 이 진영의 거인이 되겠습니다. 진영의 거인. 데뷔전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최단거리라는 국산 5군의 최단거리가 오히려 독이 됐다. 왜냐? 안쪽에 굉장히 발빠른 마필들로 인해서 이 진영의 거인은 김동철 기수가 상당히 초반부터 오버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로 인해서 전 구간을 4열, 5열에 굉장히 무리한 힘 소진을 하면서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뛰면서도 라스트에서 상대와의 입상 마필과의 격차를 굉장히 좁혔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저는 그래도 49조에서 이 11번 진영의 거인이란 마필은 많이 뛰겠다라고 느꼈단 말입니다. 자, 이번엔 경주거리가 1300으로 늘었기 때문에 김동철 기수가 직전처럼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차분하게 선입전개를 펼쳐준다라면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는 가장 사이즈가 센 말이다. 11번 진영의 거인을 여러분들께 충마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서울경마 6경주. 자, 1호 경마죠. 자, 진영의 거인. 그리고 저는 딱 여기서는 두 방 보고 있습니다. 두 방 보고 있는데 요게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기본 배당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자, 일단 2번 천왕입니다. 이 천왕이란 마필인데 직전 경주 유승환 기수가 맡은 거 보면 정말 차분하게 경주 진행을 하면서 이 마필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타야 된다 라고 정말 교과서처럼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이 말 자체가 예전에는 순발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계를 보이자 각질 변경을 했죠. 초반부터 참고 힘한 배를 해서 추입을 계속해서 늘었던 마필인데 그 각질 변경의 결실을 직전 경주에 드디어 발휘를 했다라는 측면이고 직전에 이렇게 타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다시 한번 참고 추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2번 천왕이란 마필이 되겠고요. 여기에 지금 8번 이 JS 군단이란 마필 직전에 김도중 안장에서 이번에 문세영 기수의 교체라는 측면만 봐도 여러분들께서는 뭐 강력한 좀 의지를 느끼실 텐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8번 JS 군단은 분명히 더 띄워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11번 진영의 거인을 놓고 자, 2번 천왕과 8번 JS 군단이죠. 자, 2번 8번 자, 5만원씩 자, 깔끔하죠. 자, 이번 토요경마 6경주는요 11번을 놓고 2번 8번 11번을 놓고 2번 8번에 10만원짜리 막권을 각 5만원씩 배팅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해 그려드리면서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막권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7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5등골 레이스 안말들 간의 한정 경주입니다. 6경주는 우리 선동열 위원회 실전 배팅 추천 경주로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이번 7경주에서는 또 지난번 경주 결정력이 조금은 보강된 모습 보였던 3번 수백향 이번엔 부담 중량이 56.5로 늘어났다라는 점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편성은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가 안말 경주네요. 네. 그러니까 수백향 직전에 이제 금화둘리와 2분의 1마 신차 접전을 벌였던 경주력이라면 사실상 3번 수백향이 제일 셉니다. 능력 자체는 가장 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단독 선행을 나서는 4번 실버그레이킷이 뭐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느냐 7번 스페이스타가 직전 내추 추입을 시도를 하면서 약간은 전개 아쉬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7번 스페이스타도 1400에 연속 입상 경험을 지녔기 때문에 뭐 이번 편성에서는 무시를 못하는 말이죠. 5번 승승쾌걸은 뭐 아까 그 편성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미풍 승승쾌걸인데 세미풍도 승부전에 지난주 입상에 실패한 모습을 봤을 때 3번 수백향 그리고 4번 실버그레이캣 7번 스페이스타 347의 3파전 구도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마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내용이라 그러죠. 수수 이런 게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뭐 누구를 알아서 그 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요게 때로는 그 알고 있다라는 게 독이 독이 되죠. 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게 경마 같아요. 근데 일본 운도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 이제 승부지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내용으로 정말 경마를 안다고 좀 아는 사람들, 속된 말 좀 깍죽대는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그 중에 한 명인데 운도이의 능력을 제가 먼저 분석한 게 아니라 쉽게 가려고 확인만 했다가 정말 신대전 기수에게 된통 한 방 맞았습니다. 근데 이 운도이가 추입성이 매우 강한 말인데 순수 말의 능력만 본다라면 여기서 그래도 복병권 정도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도이도. 그렇죠. 뭐 직전에 이제 사실 이번 편성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3번 수백형을 제외하고는 후차권이 정말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마에서는 이제 믿음이죠. 서도수 기수를 후차권에 놓거나 충마로 놓고 얼마만큼의 또 배팅을 들어갈 수 있느냐.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눈에 들어오는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운도이란 말을 여러분들께 한번 선동열 위원을 통해서 전달 받아봤습니다. 일단 편성상 조건은 좀 불리해 보이지만 편성상 수백형이 빠지기가 더 힘들어 보이는 편성이다 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후차권은 우리 서훈위원의 말씀대로 7번 이 스페이스타 1400에 대한 거리에 대한 강점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좀 눈여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KRA컵 클래식 대상 경주로 펼쳐지는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2000m 이 장거리 경주 그리고 올해 이제 뭐 그랑프리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그 그랑프리 출전말들의 어찌 보면 좀 애선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31점 하방에 정말 그 막강한 포스를 느끼게 해주는 말이죠. 이 8번 클린업 천하. 이 또 다른 클린업 조인에 등록을 해놨다가 여기 안 나왔습니다. 이 클린업 천하. 그리고 이 4세마가 되면서 완전히 걸음이 터져버렸어요. 전형적인 대기 만성형의 경주력을 발휘하고 있는 10번 치프레드캔. 이 2도 쪽으로 아무래도 관심이 쏠릴 것 같고요. 썩어도 준치죠. 3호 터프이는 마방을 이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터프이는 저는 뭐 관심조차 없습니다. 터프이는 사실상 좀 멀어져가는 마필. 우리 기억에만 있는 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10번 치프레드캔이에요. 요 발주가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늦발을 하고 쫓아오느냐. 이번에도 발주가 훈련 때 보면 발주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늦발을 하고 이 대상 경주에 올라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편성 자체는 또 클린업 천하밖에 없어 보여요, 사실은. 근데 이제 두 마필 다 모두 추입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추입마 두 마리가 과연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번 빈체로케이가 단독 선행입니다. 문세영 기수 단독 선행인데 사실상 얘도 뭐 오늘이 신규 강자 정말 선행 나서면서도 약체들 이겨 왔거든요. 편성으로 보면 이번 빈체로케이도 노리기에는 싫습니다. 문세영 기수 기승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상대 마필 뭐 치프레드캔과 클린업처와 같은 부담이에요. 58. 그렇다는 점을 봤을 때 저는 5번 대한장군이 한번 복병권에서는 노려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직전에 약체 편성에서 올라온 걸음입니다만 얘가 직선에서 이제 가만히 보시면 상대와의 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직선부터 라스트에서 상대와의 격차를 더 벌려 나갔다. 그러니까 직전에 이제 1900이었습니다만 2000m였다라면 직전에 베스트런을 1마시 차로 잡은 게 아니고 3, 4마시 차로 저는 분명히 잡아버렸다고 봅니다. 그만큼 결승점을 지나고부터의 탄력감은 더욱 정말 나와줬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로 하여금 확실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사이즈로 볼 때는 8번, 10번에 비해서는 한없이 뒤처지는 마필입니다만 8번, 10번이 모두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고 지금 발주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다라면 5번 대한장군이 그 대한의 마필로는 복병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5번 대한장군의 유주의 복병권 마필로 세심하게 그 장점까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저는 일단은 2강의 전력을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클린업 천하와 10번 이 치프레이드캣 좀 나름대로 2강이라고 구도를 잡아놨고
반면에 인기 한 3, 4위권을 팔려준 신데렐라맨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부산에서 이적을 했는데 이게 과연 이상이 없으면 서울로 이적을 시켰을까요? 이 정점을 찍고 있었단 말을 이 신데렐라맨은 입상을 하더라도 저를 욕하십시오. 이런 말들은 제가 봤을 땐 들어올 때까지 좀 지켜보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고요. 저는 이 7번 빛의 정상이 최근에 계속 단거리만 나왔었는데 혈통적 구성을 보면 장거리가 더 낫다라는 판단이에요. 7번 빛의 정상이 이 앞말이란 점에서 2000m 이 쟁쟁한 말들과의 경주에선 경쟁력이 조금은 약해 보이지만 가능성은 지니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 그래도 터프윈의 김옥성이 있으면은 좀 색다르지 않을까? 58. 그러니까 이제 무빙인데 터프인이 그 무빙을 말 자체가 뜰 수 있느냐 이거죠. 예전 기량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 다 뛰고 나서 그냥 멋있게 그냥 퇴장하면 되는데 왜 또 26조로 옮겨서 또 뛰는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동반의 강자 이후에 그래도 이제 터프인이 서울에서 팬 여러분들 내리쏘이 꽂히는 마지막 그렇죠. 목마급 아니에요? 요새는 이런 스타마들이 지금 발굴되지 않고 있는데 선희 형 말씀대로 좀 명예로운 은퇴를 고려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부산의 그 당대불패처럼 딱 이런 게 조금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 8번 클린업 천하 10번 치프레이드캐 이 2강의 구도를 깰 수 있는 말을 우리 선동열 위원은 5번 대한장군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오시오는 좀 결대로 보는 것도 어찌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구경주입니다. 1400m 국내선 4등걸 레이스입니다. 지난번 경주 당시에도 저는 솔직히 조금은 실망을 했거든요. 1번 싱그러운 봄이 이번에 1400은 과연 어떤 소화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기에 끈적끈적하게 뛰는 10번 대왕신이라든가, 여기에 상승세라면 둘째 가려면 서울의 마필이죠. 11번 이 금화돌리도 자신있게 출사표를 던져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번, 11번, 13번 일단 세 마리 싸움으로 일단은 봤습니다. 네. 직전에 이제 로이카를 더존 코크를 1마신 목 차이로 잡았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 어린 말이고요. 원게이트의 조건 자체가 너무 또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외곽의 11번 금화돌리란 마필도 1억짜리 최근에 그 말값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말인데, 역시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만 이미 1400을 경험을 해봤던 말이기 때문에 역시 최범한 기수 직전에 한번 또 호흡력을 맞춰봤던 기수고요. 14번 썬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직전 최근에 1800에서 약간 눈치입의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1번, 11번, 13번이 다 인기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설명은 상당히 좀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이 중에 축마도 잡기가 어렵고 한 방으로 힘을 실기도 사실상 좀 어려운 경주다. 저는 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신 있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 13번 썬버스터는 저는 데뷔초에 엄청 많이 뛸 말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단점도 있었어요. 발을 못 바꿔요. 발을 못 바꾸느라 단점이 결국엔 이엠마필의 최근에 1800 연속 도전에 그 상승세를 발목 잡고 말았는데, 이 1400이라면 썬버스터도 여기서는 한번 서력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니겠느냐. 일단 선의원은 10번 대왕신을 관심마를 언급을 안 하셨을 정도로 이 대왕신도 지난번에 편성이라든가 그렇죠. 너무 모든 걸 다 보여준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썬버스터의 서력 가능성, 이 발을 못 바꾸는 단점이 있는 말이지만 1400이라면 그 단점이 최소화될 수가 있겠다. 선의원은 싱그러운 봄은 아직은 성장의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 라고 해주셨고, 이 8번 천하대세는 징검다리용으로 봐야 되나요? 천하대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기복을 보인다라는 측면이고, 이 말도 보면은 확실히 좀 믿음감 자체가 떨어지는 말이고요. 이거 훈련 때도 느낌 자체가 크지 않았던 말이기 때문에 또 선행도 아니다라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썬버스터나 금화돌리, 싱그러운 봄이 천하대세와 동일선상에 있다라면 과연 누가 이길까를 생각하면 당연히 제 생각엔 13번, 11번, 1번 요런 마필들이 천하대세는 이겨줄 수 있다라는 능력치를 계산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9번 스테파노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선동열 위원은 싱그러운 봄, 그리고 오세훈은 13번 썬버스터, 이 이두의 관심마 소개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 혼합 3등걸 레이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축구적 혼전 편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선동열 위원께서는 마지막 경주를 자신있게 메인급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 그만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를 메인으로 선정한 것 같은데요. 그 선정 배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 경주에 저랑 이제 친한 사람들이 승부 경주를 잡으면 제가 사실상 좀 말립니다. 마지막 경주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또 마지막 경주에 노리는 말이 나오니까 승부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1호 경마 마지막 경주를 선동열이 한번 최대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11번 무대제가 인기를 얻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6번 아틀라스트 그리고 스텝퍼스트 네 사람 당양 홍남불패 요런 마필들이 일단 이번 경주 인기를 얻을 텐데 그 마필의 근성 하나로 정말 똘똘 뭉쳤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 경주 1400이 정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마필이 이번 경주 출전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요것도 기본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중만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이기고 계신 분은 오늘 1호 경마 확실히 좀 더 대승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고 계신 분이 함께 해주신다 하더라도 요거 적중만 나오면 충분히 그날에 뭐 이런 데도 복구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기본 배당이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10경주 이런 혼전 속에 정말 근성으로 똘똘 뭉친 직전 경주를 보면서 차기 경주를 정말 노리겠다라고 제 기억 속에 점 찍어두었던 그 승부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그 마필 놓고 역시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또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제 눈에는 딱 한 방밖에 안 보이는 경주, 근데 그 배당 자체가 정말 짭짤하게 나오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10경주 라스트 경주는 압축된 막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막권 선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웬만해선 마지막 경주를 승부로 선정하지 않는 선동열 위원이 자신있게 선택한 그 이유 현장에서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까지 꼭 선동열 위원의 메인 승부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작은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1호 경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좀 보완을 해서 1호 경마 이 서울 현장에서 꼭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